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일요일도 벌써, 일요일이 아니고 10월도 벌써 이제 절반이 가고 이제 올해도 이제 딱 2달 반 남았습니다. 아마 어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고 할 수 있겠죠. 어 저기 국가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 건져 올려졌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아 빨갱이 세력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막 준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속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 뭡니까 심판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 물론 그렇다고 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듯이 한 두어 달 내에 연말 아니면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모든 건 시나리오에 의해서 완벽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 뭐라고 했지? 각본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한꺼번에 일망타진이 될 겁니다. 일망타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인망식으로 훑어오고 있다고. 거의 지금 다 가둬진 상태입니다. 가둬진 상태긴 한데 이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꺼번에 건져 올려 가지고 싸그리 폐기 처분하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내년 한 2-4 분기 한참 여름쯤 들어갈 때쯤까지는 아마 이러한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좀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빨갱이들의 행태, 본성, 본질이 어떤지를 국민들이 철저하게 학습하도록 지금도 보면 이제 어떤 빨갱이들의 습성이라든가 어떤 본질이 제법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저것들이 정말 악마 새끼들이 맞구나. 정말 사악한 쓰레기들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오늘은 빨갱이란 뭘까?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해봤는데, 북한 민주당 이재명, 이준석 이런 것들이죠. 딱 보면 제가 늘 드립니다만은 행동하는 패턴들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정말 이거는 아, 뭐라고 해야 되면 쌍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동 패턴이 사고 패턴이 정말로 똑같다는 거죠.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 또 MBC가 좀 시끄럽죠. 시끄럽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념에 맞춰서 이제
뭐 그런 짓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나라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뭐 지난번에 자막 조작한 거, 그 이번에는 이제 뭐야, 뭐 PD 수첩에서 재현 표기를 누락했다고 가지고 재현 표기. 아니 그 화면을 봤는데 진짜 좀 많이 닮긴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거 사진을 쭉 이게 의도가 참 얼굴이 좀 그러니까 이제 성형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흔히 말해서 욕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얼굴하고 과거 얼굴하고 많이 다르다.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흠집을 내 보겠다는 그런 의도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토끼 형도 마찬가지지만 물어뜯을 게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토끼 형한테 뭐 아니면 김건희한테 정말 진짜 뭔가 특근만큼이라도 심각한 뭔가가 하나 특근만큼이라도 좀 있다 하면 그걸로 물어뜯어 가지고 어떻게든 할 텐데 기껏 하는 게 토끼 형한테는 이때까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물고 뜯는 게 뭡니까? 그 뭐 고발 사주도 해가지고 이것도 허위로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물어 뜯었고 그냥 이게 토끼형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안 되니까 이제 김건희 그리고 장모 근데 이것도 역시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뭐라도 하나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잖아. 그런데도 계속 물어뜯잖아요. 그렇게 물어뜯는 이유는 그냥 선동이지. 외국 선동 목적은. 근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만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2년 넘게 조사해가지고 왜 기소를 못했냐. 솔직히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패널로 나가는 놈들이 이 얘기만 계속하면 돼 그냥. 너희들이 너희 편 검사들로 꽉꽉 채워가지고 검찰총장부터 서울중앙지검장 뭐 전부 다 너희들 편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2년을 넘게 탈탈 탔는데 2년을 넘게 왜 기소를 못했냐. 만약 진짜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겠죠. 근데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기소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특유의 그 빨갱이 수법 물고 씻고 뜯는 거죠. 그리고 MBC 계열사 태양광에 수십억을 투자했다고 기사를 보니까 나주 MBC인가 하고 광주 MBC? 군산? 얘도 7시 쪽에 애들이 또 막 투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뭐, 뭐, 넘어가더라도. 그 국정감사 중에 이제 박문진 이사장이 나왔죠. 근데 이제 다그치니까 국정감사 도중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이게, 어, 가장 확실한 이제 빨갱이. 저 누굽니까?
뭐 인터뷰나 기자회견 같은 거 하다가 눈물을 보이는 이게 전형적인 빨갱이 수법이잖아요. 요 근래에만 보더라도 권익위 그 전현희도 기자회견 하다가 울먹울먹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준석이 7월 달에 윤리위에 들어가면서 인터뷰하다가 울먹울먹했죠. 그 박문진 이사장 그 늙은 쌍년이 또 뭐 좀 다그치니까 MBC가 그러니까 뭐 저기 조작하고 막 했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또 질질 짜지 않습니까? 그 너무도 이 판박이잖아. 너무도 판박이. 그냥 울먹울먹 한다는 게 뭡니까? 일단 겉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저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쟤들이 나를 갖다가 막 그게 이때까지는 먹혀왔다니까. 이때까지는 그게 먹혀왔어요. 근데 이제 안 먹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얘들 아직 전혀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뭐 자기들 쪽으로 동정 여론이 조금 더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결국에 보세요. 이준석이 날라가잖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MBC 세무조사 중이라고 하죠. 이 빨갱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빨갱이들이 얼마나 세금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어떤 용도의 돈을 갖다가 사적으로 유용하는지는 신물이 나도록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김원웅이, 뭐 이화영이, 또 김정숙이 그 개쌍년, 뭐 그년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만한 사안인지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 MBC가 이런 거 뭐 재연 표기 누락하고 이거는, 그리고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쭉 지나가는데 이제 과거 사진들이 쭉 나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이제 엿보이는 거. 이 엿보이는 게 결국에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걸로는 틀어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라도, 토끼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기껏 무슨 외교 참사다 해가지고 그 외교 참사가 뭡니까? 뭐 영국을 갔는데 무슨 저기 뭐 조문을 안 했다. 뭐 바이든하고 뭐 48초만 났다. 뭐 기시다하고 뭐 기시다니까 있는데 쫓아가서 뭐 저기 구글 외교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도록 냅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놈들의 왜곡, 조작, 선동이었다는 게 한순간에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깝깝하긴 합니다만은 김정숙 인도 간 것 가지고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끊임없이 씹으리죠. 뭐 고민정이, 윤건영이, 특히 그 누굽니까 뭐 박승민인가 하는 그 시장년 그것도 뭐 딱 보니까 뭐 나이를 아무리 많게 보더라도 한 30대, 그러니까 이준석이보다 어려 보이던데 많이 되면 한 30대 중반이나 아니면 이제 갓 서른 한 두세 살 정도? 그 어린 년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쪽팔려서 내가 만약에 그런 조직에 다 몸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 만약에 나가서 네가 반론을 펼치고 좀 해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그거를. 왜냐? 그걸 김정숙의 그 타지마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게 납득시킬 만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뭐 인도에서 공식 요청을 해서 간 거고, 아니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잖아. 영상을 보면 그래 인도 그 아줌마가 뭐 외교부 장관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고위급 인사를 요청했는데 이 영부인이 직접 올 줄은 몰랐다. 너무 고맙다. 그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시장년이, 이 김정숙이 개시장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나마 뭐라고 할까, 그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얼굴 표정이 약간 좀 우리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지난번에 왔을 때 뭐 모다 총리님께서 뭐 구주로 어 방문해 달라고, 문재인이 다시 한번 방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니잖니 김정숙이를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간곡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 얼굴 표정을 보세요.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카메라도 한번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거는 조금만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면 어색하다는 게 바로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계속 나가는데도, 그런 장면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인도에서 간곡히 요청을 했고 그 하다하다 또 안 되니까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간 거고, 무슨 국익? 그게 그 젊은 년이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루 종일 시부리 나와가지고. 아마 어차피 그래 뭐 토끼형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뭐 사람을 교체해가지고 뭔가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진짜 처음 얘기했던 대로 MBC는 아마 민영화를 시킬 것 같아요. MBC뿐만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빨갱이들 전현희, 이준석, 박문진 이사장, 일단 요 근래에 요 세 명 행태가 똑같잖아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막 얘기하다가 인터뷰하다가 기자회견하다가 눈물을 보이는 거, 감성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거, 감성팔이. 이게 빨갱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몇 가지 무기 중에 시체팔이, 감성팔이, 관장사, 빨갱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관장사, 시체팔이, 감성팔이,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너무 빨리빨리 이 성격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다만은 이러한 작업들은 결국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 민족성, 국민성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끼 형의 어떤 이 집권을 계기로 뭐라고 합니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한 어떤 지나친 어떤 이 민족성, 과도한 어떤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좀 그 완화시켜질 수 있는 어떤 그 시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그 뭐 빨리빨리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이 건설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더 이상은 좀 안 맞죠. 더 이상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완화가 되고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참 뭐 좀 그렇긴 합니다, 성격이. 그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랬듯이 와, 좀 이제 집권했으니까 빨리빨리 좀 이거 다 막 감옥에 보내고 막 했는데 결국에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흔히 말하듯이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얘들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세력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그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너무도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도 뿌리 깊게 이 나라에 지금 지난 70년 동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거가 좀 있고 하다고 함부로 빠르게 움직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빨갱이들이 얼마만큼 퍼져 있고 언론을 동원해서 지난 수십 년간 얼마만큼 국민들을 세뇌시켜 놨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언론의 선동에 얼마만큼 쉽게 부안해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씩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년 한 여름 조금 더 길게 잡더라도 한창 더워질 때쯤에는 그때쯤까지는 뭔가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북한
북한이 연일 막 뭐 어제도 뭐 막 쐈죠. 이 북한은 연일 자신들이 가진 무기 자랑하면서 저번에는 뭐 크루즈 미사일도 발사하고 어제그제는 장사정포,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9.19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막 쏴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듯이 북한이 지금 이러는 거는 그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이것도 미국과 우리 토끼형의 작전이다. 일본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정확하게 어떤 무기들을 갖고 있고 얼마나 쟤들이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한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압박을 계속 하니까 자기도 나도 이런 무기 있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성급하게 막 이렇게 쏴대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9월 말부터 해가 지금까지 도발한 거 따지면 그 비용만 해도 아마 뭐 ICBM도 쏘고 했으니까 수천억이 들어갔을 건데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참말로.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거 조금 더 극한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이 뭐 친일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정권에서처럼 아니면 그 이전 정권에서처럼 이제까지처럼 잘 안 먹히고 있다는 거죠. 안 먹히는 거는 지금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심하게 아니 이거는 막말로 빨갱이 자기들이 봐도 야 씨발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친일 하고 있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 프레임을 계속 들고 나오는데 안 먹히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안 먹히면 작전을 바꿔야 된다니까. 야, 찌빠 새끼들아 가서 얘기 좀 해줘. 하겠어. 지금 이미 늦긴 늦었어요. 그리고 얘기해 준다고 해서 작전을 바꿀 만큼의 어떤 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놈들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왜곡 선동 의회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빨갱이들의 전략이 이제 안 먹혀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친일 프레임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먹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하나 꺼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진짜 정확하게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 어 서해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거, 그 뭐 연평해전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한 연말쯤에나. 우리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빨갱이들을 도륙낼 수 있는 명분도 쌓아야 되고, 북한이 서해에서 만약에 도발해 가지고 국지전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나 이 새끼들은 뭐 대화니 뭐니 또 씹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도 여론조사하면은 저번에 며칠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무슨 대화 외교 대화로 67%가 67% 정도 나왔다던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물론 그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뭡니까 그 부풀려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뭐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 강대강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 형태의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을 거니까.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처방, 서해에서 국지 도발을 갖다가 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명분을 지어야죠. 불쌍한 빨갱이 새끼들.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기존에 기존이 아니고 토끼형이 아니면 얘들의 이 수법이 정확하게 먹혀든다니까요. 정확하게. 그 상대를 잘못 골랐어. 지금 이 빨갱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기존의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만 특화된 그런 이 방식들이죠. 근데 전혀 자기들도 전혀 처음 보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데 희한한, 자기들이 상대했던 어떤 이제까지의 소위 뭐 국힘당 보수 인사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나타났으면 당연히 전략 전술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뭐 물론 그거는 당연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가리가 빠그라서 그런 거지. 오로지 그냥 한 가지, 왜곡, 조작, 선동. 그 21세기에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런 조작, 왜곡, 선동이 먹혔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 같고, 지금도 일정 부분 먹히고 있다는 것도 보면 그만큼 이 나라 민족성이 미개하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고쳐야 돼요, 그걸. 그리고 이준석 무고 혐의로 송치되고, 그 보세요. 그래,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 모든 상황들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토끼 형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는 일이 없어. 분명히 없는데 이 대들었던 놈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씩 사라져 가요. 도끼형은 하는 일이 없는데 대들었던 놈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 가요. 그런데도 아직도 상황 인식을 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상황 인식을 하는 인간들이 없어. 참, 그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인지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엄청 많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냥 뭐가 많이 바뀌었는데 뭐지? 그러니까 뭡니까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출퇴근하면서 막 하루 아침마다 그 기자회견하고 막 하잖아요. 기자들하고 막 아침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이전부터 그랬었다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왜냐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최초로 하는 거고 대단한 건데,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는 이전부터 그래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임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 있을 텐데,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 있을 텐데, 이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5년 후에.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준석이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처분 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항고는 포기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처음에 반응이 이거였죠. 가처분 기각은 엉터리다. 사법부의 치욕이고 수치다. 이게 숨길 수 없는 빨갱이 본성이잖아요. 절대 인정 안 하는 거. 빨갱이들은 뭡니까? 처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면 기소 안 될 거다. 근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질 거다. 그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 이 패턴이잖아, 이 패턴. 절대 인정 안 하는. 저번에 그러잖아요. 한동훈이가 2년, 약 3년 전에 조선일보, 주간조선? 조선일보? 하여튼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위 진보 인사하고 보수 인사하고 수사를 다 했는데 차이가 뭐냐? 보수 인사들은 처음에는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한다. 근데 소위 진보라고 하는 놈들은 발뺌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가 나와도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게 뭐더라고? 그게 뭐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 본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질을 알고 있는 거야, 빨갱이들의 본질을. 지금 뭐 저기 신문 방송이고 뭐고 다 할 것이 어차피 다 빨갱이 새끼들이니까 얘들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작업을 준비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초에 본격적인 집권 플랜은 정확하게 9년 전이죠. 2013년 국정감사 때였으니까 댓글 조작 사건 그거 수사하는 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의 이 날을 아주 치열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치밀하게. 그 전에 어떤 형태로 이 나라의 시스템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딱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기회가 오기만을. 그 기회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한 게 딱 이 시점이라는 거죠. 9년 전. 그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9년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9년.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일단 빨갱이 쪽에 있는 놈들은 절대 인정 안 할 거고 그 뭐 인정하나 안 하건 그거 상관없지.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봐봐. 과연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이 정말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어찌어찌 그냥 대통령이 돼가지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청와대를 나오고 이 대륙 세력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나토, 유럽, 미국, 일본과 아주 뭐라고 견고하다고 해야 되나? 견고하게 신뢰관계를 쌓고 모든 어떤 이 국가 기관들을 이용해서 뭡니까 저기 밑바닥부터 지금 싹 훑어보면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군대 급식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이 나라가 상식이 있고 뭡니까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작동하는 나라가 맞다면 그것만으로도 맨날 며칠 언론에서 떠들어야 돼.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이때까지는 뭐 했던 거냐? 도대체 그러면 급식비 그때 얘기했듯이 2,000원 오르다고 했잖아요. 11,000원에서 12,000원, 13,000원으로. 2,000원 오른 거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랬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그 급식비가 11,000원이었는데 이걸 특정 업체에다가 주면서 뒷돈을 받아 처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1,000원인데 쉽게 말해서 A라는 업체에다가 주고 이 업체가 다시 군에 있는 누군가한테 11,000원 중에서 한 5,000원을 줬겠지. 실제는 11,000원이 아니고 한 6,000원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싹 끊고 입찰제를 도입하니까 거기다가 13,000원을 올리니까
식단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 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해야지. 도대체 그럼 이때까지는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그 급식이 그 개판이었냐. 그래가지고 한번 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어마무시한 비리들이 나올 거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 책정은 11,000원 해놔놓고 실제로는 뒷돈받고 해가지고 한 6,000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개판이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왜냐? 알게 모르게 그런 형태로 다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언론이고 뭐고 다 할 거 없이 이 사회 전체가 이때까지 그런 형태로 얽히고 설켜서 다 헤쳐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끼 계속 그랬잖아요. 입금 카르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신으로만 짧게 한번 아 급식이 좋아졌네. 끝.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군대 급식이 그렇게 좋아졌다는데 이거 진짜 뭔가 문제가 있잖아. 아니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두 배, 세 배로 뛴 것도 아니고 따지면 기껏해야 한 10% 정도, 한 15% 정도 올랐잖아요. 15% 정도 오른 걸로 아니 양도 양이지만 질이 한 어마무시하게 달라졌잖아. 아니 뭐 며칠 전에는 보니까 무슨 예비군 훈련장에서 또 누군가가 울산인가 그러던데 예비군들이 또 저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도시락. 그러니까 2018년도에 도시락은 그 석박지라고 합니까? 그 김치 쪼가리 몇 개에다가 밥 이게 다였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진짜 막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진수성찬이더만.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과연 그 단일 무대에서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군대 내에 체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납품 체계가 방만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그 시스템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뀌고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게 지금 이 나라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럼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빨갱이들은 또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어, 그 중간 감사 결과라고 하잖아요. 감사위원들의 어떤 그 최종 승인이 안 난. 그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좀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냐면 뭐 감사위원들이 뭐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둘째치고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얘들이 워낙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뭐 대응하는 방법도 아니 하는 것도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끼를 하나씩 던진다고 제가 던져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물고 싶고 뜯고 그럼 또 한참 물고 싶고 뜯고 있을 때 또 하나 툭 던지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물고 싶고 뜯었던 그 논리가 좀 희박 약해지잖아요. 근데 또 계속 그냥 이거 또 무시하고 또 막 그냥 또 물고 싶고 뜯어. 그냥 처음에 A라고 변명을 하다가
변명하던 거하고 상반되는 또 뭔가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A 다시로 인제 또 변명을 하다가 또 뭔가 좀 자기들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거하고 쪼끔 뭔가 좀 상반되는 또 뭔가가 하나 툭 튀어나와. 또 뭐라고 이번에는 인제 A 플러스라고 인제 또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 이것들 봐라. 말이 조금씩 달라지네. 달라지네. 달라지네.' 이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야 이 빨갱이들을 근본부터 모조리 돌육을 내고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빨갱이들이 발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얘기했듯이 갑자기 뭐가 확 바뀌면 사람들도 '그럼 다음에 또 바뀌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정권만 바뀌면 뭐 저 언론사 사장들 다 바뀌고 뭐 다 바뀌고 다 바뀌고 했잖아. 그런 무리수를 절대 안 두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부안해동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국민들한테 이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새끼들이 이런 쓰레기들이다.' 그것도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고 쪼금씩, 쪼금씩, 쪼금씩 실체를 알아가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아마 최종적으로는 내년 뭐 한 최종적으로는 아마 부정선거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어라? 이 부정선거를 했네.'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숨겨뒀다가 국민들이 '아 이 새끼들 진짜 악마 새끼들이구나.'를 어느 정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내년 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쯤 될 때 아니면 뭐 그보다 쪼금 더 일찍이라든지 부정선거 얘기가 언론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면서 '이 새끼들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몰살시키는 거지. 빨갱이들을 완벽하게 몰살시키는 거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걸로 국민들이 '아 저것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구나. 악마 같은 새끼들이구나.'를 깨닫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 지난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대선에서도 일정 부분 부정이 있었다.' 아니 부정이라는 게 실제로 뭐 표를 뭐 바꿔치기 하고 이것도 있지만 그거 뭡니까 그거. 저도 몰랐는데 그때 그 뭡니까 코로나 검사 받으면 돈 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일을 딱 기준으로 이 검사 받으면 20 몇만 원인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10만 원 줬다던가 그랬대요. 그 건건선거, 관건선거잖아. 세금 들여 가지고 투표장에 안 가게. 아니 뭐 바구니 투표니 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작업을 한 거는 분명히 맞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 뭡니까 저기 빨갱이화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특히 3년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그 겪었던 고통을 생각한다면 0.7% 차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재명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문재인이가 받은 거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보더라도 한 40, 한 3에서 45 최대로 보더라도 그냥 뭐냐면 한 52대 53대 45 이 정도는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52대 40, 52대 45 아니면 뭐 53대 45 정도? 정말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는 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빨갱이화가 많이 돼 있고 하더라도 그런데 0.7% 차이 분명히 좀 뭔가가 있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 부족했고 인원이 부족했던 거야. 더 할 수 있었는데 뭐냐면 어 인원을 동원하려고 해도 선관위 인원 전체가 동원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이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핵심적인 진성 빨갱이들만 동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진성 빨갱이들만. 어차피 우리들은 문명 공동체다. 만약에 뒤집으면 이재명이가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가 되면 영원히 우리는 배 두들기고 살고 만약에 우리 토끼형이 되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운명 공동체 이 놈들만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인원과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못했던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짜 이 쓰레기 새끼들이더만요. 물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차피 뭐 이거 저기 묵살하고 뭐 이거 이런 얘기는 계속 흘러나왔던 거고 그런데 뭐 그 아직도 제가 이 소위 패널들 이 보수로 나오는 패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뭐냐면 이번에도 나오잖아요. 그 누구였습니까? 그 서훈인가? 그 새끼가 뭐 보고를 받고도 그냥 퇴근했다잖아요. 7시 반인가?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8월 달에 그때 폭우 쏟아졌을 때
우리 토끼 형 퇴근했다고 얼마나 미친 듯이 물고 싶고 뜯었습니까? 아, 그러면 그걸로 또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야, 우리나라 국민이 서해에서 지금 이 뭐야 북한군에 사살이 되고 소각이 되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퇴근을 해. 지난 8월 달에 대통령이 지금 폭우 때 퇴근했다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 안 하냐고.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이렇게 막 두드려주면 국민들이 좀 더 빨리 알아차릴 텐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왜 그 얘기는 안 하지? 그렇게 하면 얘들이 더 이제 당황을 할 거 아니에요. 빨갱이 새끼들이. 아, 어차피 개소리를 쳐 씹으려는 건 맞는데, 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딱 비교가 되잖아요. 아, 그렇지. 8월 달에, 멀지도 않잖아. 2달 전이잖아. 2달 전에 폭우 때 퇴근했다고 그렇게 그 한 달 가까이를 물고 싶고 뜯고 지금도 한 번씩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런 새끼들이 북한군에 잡혀가지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나몰라라 하고 퇴근을 해? 아유, 잠시. 하여튼, 그러니까 뭐, 토끼 형이, 아유, 이 양반 저 양반 해사지. 아유, 이씨. 그, 뭐, 이런 빨갱이 새끼들 이런 개소리 쳐 씹으리고 있죠. 안 된다니까, 병신들아. 작전을 바꿔라. 하, 나 진짜 깝깝하네. 야, 찌빠 새끼들아, 가서 얘기 좀 해줘라. 작전 좀 바꾸라고. 아니, 어떻게, 단 한 번도, 작전을 달리하는 게 없냐. 아, 참, 진짜 깝깝하죠. 안 내가 진짜 너무 안쓰럽다니까, 이 새끼들 하는 거 보면. 이 행동 패턴이 너무도 똑같잖아.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토끼 형이나 한동훈이 쯤 되니까, 이것들을 다루는 거는 식은 죽 먹기야. 왜냐? 뭘 해도 그냥 똑같은 행동 패턴이거든. 작전이 안 달라져. 너무도 단순하다 보니까, 우리 토끼 형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너무도 다루기가 쉬운 거야. 어휴, 병신들아.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지? 한심한 새끼들. 아니, 그래, 탄핵이 어쩌고, 진짜 참, 안쓰럽다, 안쓰러워. 너희들 마음은 알겠는데, 그, 한편으로는 어떤 공포감 때문에, 그 공포감을 잊기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를 하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새끼들아. 토끼 형 봐. 내가 어제그제도 얘기했지만, 그 멘탈이, 그건 인간의 멘탈이 아니라니까. 그 내가 그랬잖아. 신이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애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전투력이 상승돼 가잖아요.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 그 외에 패널들도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행동 양태를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이나 그 소위 보수 쪽의 패널로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는 게 걔들이 뭐 정신 차리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바탕에는 우리 토끼 형이 이 어마무시한 빨갱이들의 공격을 혼자서 꿈쩍도 안 하고 다 받아내고 있잖아.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뭐 사과를 한다거나 뭐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빨갱이들이 원하는 형태로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순간 그래서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감옥 갔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버틸 수가 없었지 솔직히. 왜냐? 뭐 물론 박근혜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비리는 없었습니다만은 자기가 믿고 썼던 놈들의 어떤 비리 뭐 이명박이는 씨발 지 개인적인 비리가 워낙 많았으니까 주변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새끼들도 이제 그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들이 막 공격하면 분명히 잡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쯤 되면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병신들아. 아, 이 방법은 안 먹히는구나. 그래 작전을 바꿔야 돼 병신들아. 그건 안 바꿔. 하기사 뭐 바꿀 수 있는 시간도 늦었고.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와 저도 이거 보고 야씨 썩이 뻔뻔이야. 와 간만에 진짜 이게 그 이것도 우리 토끼 형이 임명을 한 이유가 이거잖아 이거 다른 이유가 아니고 물론 이제 노동운동을 오래 했던 것도 이제 있는데다가 이 뭐야 토끼 형의 본 뜻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없다니까 지금. 하도 이 새끼들이 친일로 수십 년을 갖다가 장사를 해쳐먹었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친북으로 너희들을 조져줄게. 이 의도로 지금 김문수를 임명한 거야. 그 바로 저기 국정감사에 가가지고 그러잖아. 윤건영이가 뭐 아직도 뭐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냐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지랄하니까 뭐 얼렁뚱땅 사과를 했다가 또 오후에 전용기가 그러니까 진짜 빨갱이들 단순하죠. 그냥 그렇게 했으면 그 얘기는 그냥 그만뒀어야 됐어. 근데 전용기 그 새끼가 이제 오후에는 그 문재인이 얘기하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 자기 딴에는 아침에도 사과했으니까 이것도 사과를 하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평창 올림픽 때 세계 그 귀빈들 초청해 놓고 거기서 그리고 또 김정은이하고 다 있는 데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아직도 그렇다면 김일성주의자가 맞다.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 막 정신줄 놓고 막 부들부들 하잖아요. 지금도 부들부들 하잖아. 그러니까 뭐 사과하고 뭐 인명 철회해라.
야, 이 병신들아, 임명 처리할 것 같았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어, 김문수를 다른 사람이 추천했다거나,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의 이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임명이 된 거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그 이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를 다, 토경도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임명한 거는, 그, 누가 뭐겠어요? 친일에 맞서라는 얘기다. 친북으로 해가지고,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요 새끼들, 한테 맞서라. 그리고 경산호 위원장이니까 빨갱이들 다 조져라. 민주노총 다 조져라. 이 얘기잖아, 이 얘기.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근데 뭐, 너희들이 뭐, 임명 처리하라고 한다고 토끼형이 임명 처리할 것 같아? 다 이런 관심 없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거는 빨갱이들을 완벽하게 다음 총선에서 씨를 말리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는 부정선거가 될 거예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총선, 그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하반기쯤 하면 바로 이제 총선 모드로 이제 각 당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부정선거 이슈를 띄워가지고 총선 직전까지 계속 부정선거 하면 씨가 말라. 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것들은 아예 헌법 조문에다가 아예 이름까지 박아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이것들을 사돈의 8촌까지 공직이 영원히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아니면 최소한 500년 동안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헌법 조문에다 박아야 돼. 문재인, 임종석이, 윤건영이, 박홍근이, 이재명이 뭐 또 누구 있어? 이해찬이 뭐 하여튼 이제 지금 민주당 그 169명 전원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이쪽 빨갱이 방송사 사장들부터 해가지고 다 헌법 조문에다가 이름을 딱 박아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향후 500년간 공직에 나서지 못한다. 헌법 조문에다가 박아야 돼. 아, 그 저도 이제 처음에 김문수 약간 물렁하게 봤거든요. 김문수.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 그 국정감사에서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들더라고. 김문수를 임명한 뜻은 빨갱이들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질 거라는 얘기야. 민주노총 조질 거라는 얘기. 좋았어. 아무튼 아 조금씩 이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뭐 물론 급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각본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건데 향후 이제 좀 예측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북한하고 서해에서 국지전 가능성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그 대선 기간 중에 얘기했습니다. 특히 KBS
MBC 민영화. 그리고 민주당을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이것들 악마 새끼구나가 어느 정도 인식이 자리 잡은 다음에 부정선거를 이슈화해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몰살, 크게나마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하반기에 시작해가지고 총선 직전까지 계속 부정선거, 덜쳐보니까, 이때까지 계속 부정선거 했네. 빨갱이는 몰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빠이빠이, 잘 가라. 집바 새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것들이 진짜, 이재명이도 그러고, 진짜 그냥 나중에 주소 계속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최소한, 지금, MB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재연 표기 누락시킨 것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판때기가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걸 보면,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MBC나 이런 것들도 좀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거, 서해 공무원 피살, 또 그 강제 북송, 뭔가 하나씩 들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잖아. 더 나대다가는 진짜 완벽하게 돌이켜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더 심하게 이제 물고 씹고 뜯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하듯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 불안감을 씻기 위해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떤 그 과시용, 특히 이제 내부적인 어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무기 갖고 있다, 우리 집에 금투급이 있다 하듯이, 그 한편으로는 이 빨갱이들이 지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는 그 공포감을 갖고 있으면서 그 공포감을 잊기 위해서 뭐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래, 어제였습니까? 그 이재명이가 뭐 바이든한테 뭐 IRA 관련해서 이거 저기 완화해달라 뭐 이런 뭐 친서를 보냈다 뭐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을 봤죠.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뭐냐면은, 와, 현재 이 나라 대통령이 이재명이 같다 막 뭐 윤무식 뭐 어쩌고 막 이런 댓글들이 막 쑥 달리더라고요. 그냥 너무도 똑같잖아. 드루킹 때하고 그냥 댓글 조작하고, 드루킹이 그 김경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그 댓글 조작 제보한 게 씨발 그 이재명이 그 새끼라니까. 자료 그 저 검찰에다 갖다 준 거. 그 당시에 대깨문들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고, 저도 확신을 해요. 물론 최초로 쏘아 올린 거는 추미애가 쏘아 올렸지만,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로는 해당 자료를 검찰에다가 갖다 준 거는 이재명이다. 그 갖다 준 인간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유출을 해보면 안희정이 제거되고 김경수 제거되고 이 부분들 분명히 뒤에는 이재명이가 있다는 거, 이것만큼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 소위 그 개 같은 딸이니 이런 것들 동원해가지고. 참, 그래, 불쌍하죠, 불쌍해. 그래, 너무도 반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지금 압수수색, 뭐 이런, 성남 FC 그 저기, 건으로 지금 압수수색도 당하고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얘들은 운명공동체예요, 운명공동체.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빨갱이들을 배신한다고 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한계는 인계점은 이미 넘어선 지는 오래됐죠. 그래서 뭐 그러는 걸 수도 있죠. 에라 어차피 씨발 그래 뒤지는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 막말로 뭐 저거들 그래 막 끝까지 하다가 뭐 막말로 소 뒷발에 뭐 짖었듯이 자기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에라 이렇게 된 거 뒤질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씨발 그래 뭐 여기서 뭐 내가 전향한다고 해가지고 뭐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혹시라도 씨발 뭐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무튼 마지막 그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면 모를까.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런 어떤 그, 정확하게 이 수사를 했잖아. 한동훈이하고 우리 토끼 형이. 너희들이 쓰는 이 모든 수법들에 대해서 너무도 흔하게 다 꿰뚫고 있다니까. 술을 다 읽고 있는데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가 똑같은 방식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안타까운 새끼들. 정신차 아유 그래 뭐 정신 차린다고 뭐 될 건 아니니까. 불쌍한 새끼들. 편안한 일요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